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을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유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네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부터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입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입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세를 따져보는 거 당연하고요. 또 과거 그리고 향후에 투자 탄력도까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가격 속에 투자의 답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성공 투자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은데요.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시가, 과세시가 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이 동일한 부동산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 환원법, 표준 건축비나 부대 비용으로 자산 가격을 정하는 원가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원가법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수익 환원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수요와 공급, 실제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그 중에서도 유동성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기 흐름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렇듯 먼저 부동산 가격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만나보셨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아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뭐 이런 걸 또 잘 모른다고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하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로 좀 올라서는 거는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과연 적정 가격일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가격일까?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버블, 거품 가격인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남는 거고요. 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달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수익 자체도 적정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부동산 가격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가격 평가하는 방법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뭐 원가법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우리가 그 원가법이라는 거는 주로 단독주택들을 좀 평가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쉬운 건 말 그대로 원가죠. 자, 토지 가격이 10억인데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5억이 들었다. 건축비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 집은 15억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새 집들은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오래된 집을 지금 새 집으로 지었을 때 제조달 원가죠. 이렇게 새 집으로 지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연도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 내용 연수만큼 만약에 이게 30년 정도 갈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30분의 1씩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자, 이 어쨌든 간에 원가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합쳐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단독주택들에 좀 그래도 평가할 때 많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거래사례가 많은 것들이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 사실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자, 그것도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일 수급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가 어딜까? 그쪽에 있는 동일 수급권에 있는 거래 사례도 같이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가 투자할 때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지금 나랑 비슷한 단지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저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동일 수급권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수한 거래 관계에 의해서 있었던 이런 사정 보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하는 이런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겠죠. 말 그대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는 걸로 환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월 100만 원 받는 게 있다면 한 달 우리가 하면 이제 그 1년이면 이제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1,200만 원이 자본 환원율, 그러니까 지금 정기 예금 이자율이 약 한 1.9% 정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2%라고 생각하고 0.02로 하면 약 한 6억 정도가 되겠다. 자, 결국 이런 얘기죠. 자, 2% 시장 이자율일 때, 정기예금 이자율일 때 내가 12억 정도를 은행에 이제 넣어놨을 때 지금 6억이죠, 6억. 네, 6억이니까 6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 하는 서울 중심권 계산했을 때 3억 정도 하는 것들이 한 월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 5% 정도 이렇게 더블 정도가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자, 결국 내가 오피스텔 3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은행에다가 6억 넣을 것이냐,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
자, 그렇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이런 실물 가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어떤 자본 가치 상승률까지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자, 일단 뭐 3대 결정 요인이 뭐냐면 유동성이죠. 지금 이 유동성 1117조 원의 어마어마한 유동성들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또 뭐 토지 보상금 같은 이런 22조 원 되는 올해 또 이런 많은 유동성들이 있는데 이 유동성들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 쪽으로 가기에도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금리가 뭐 높다 하지만 어쨌든 정기예금 금리가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정기예금 금리 쪽 은행 쪽으로 좀 가기도 어렵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또 기대 가능성들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기준이 뭐죠? 자, 부동산 가격이 한번 또 떨어지고 좀 조정이 되고 약간 가격 메리트를 갖추면 계속 언젠가는 수요, 일종의 대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공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공급이 좀 부족하면서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탄탄하게 받치는데 이 수요도 실수요와 말 그대로 투자 수요가 다 겹쳐지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과 적정 가격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치했을 때 좋겠지만 이 세 가지가 일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가 거래가 많았을 때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어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에요. 결국 이것도 시장 가격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또 공시 가격도 이전 시장 가격하고 일치를 해나간다라는 정부 방침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결국 그렇죠. 수요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협상력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이 시장 가격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간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투자의 답이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강의라든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재성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2번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주말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에 대한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찾아가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1:1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략을 세우시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온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끝번호 446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다른 한 채는 전세금 5억에 임대 중입니다. 올해부터 전세금 2억 이상은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주택자이신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세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얼마나 내야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물론 당연히 소득세 내야 되지만요.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지금 그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이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간주 임대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뭐 소득세법 그 25조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거죠. 자, 3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면서 3주택 이상인 경우, 자, 한 번 더요. 내가 3주택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 이상이 넘었을 때 해당되는 게 간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고요. 뭐가 변했냐 하면 말 그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 기준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주 임대료라는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주택수의 산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보증금이 얼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예 산입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강화가 된 거죠. 뭐냐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 낮아졌으니까 강화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공시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낮아졌으니까 이것도 강화됐다는 의미겠죠. 자, 결국 올해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이 10채가 있던 20채가 있던 30채가 있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때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시청자분처럼 지금 3주택도 아니고 물론 부부 합산이죠. 3주택자도 아니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뭐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또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이 가격 중에서도 공시가격이냐 보증금 합산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면서 내가 세금이 더 올라가진 않을까 좀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수익을 좀 즐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저희 상담 시그널은 끝나지만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또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을 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재성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투자 정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은요.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창천동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시겠지만 신촌 지역이죠. 자, 그럼 먼저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창천동 어디일까요? 신촌이 좋아, 신촌이 좋아. 네, 홍대가 좋아, 홍대가 좋아. 네, 바로 신촌과
홍대, 네, 이쪽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 수요라든지 아니면 고소득 쪽에 좀 그 임차인들, 직장인 수요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그쪽 대로변이거든요. 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또 한 2년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하면 연세대 있고 이화대 있고 또 서강대 또 가까운데 홍대까지 정말 서울의 최대 대학타운으로 이루어진 서울 신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할 텐데요. 그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대문구 창천동의 입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일단 신촌역 말씀드렸죠. 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뭐 정말 초역세권이죠. 자, 홍대 입구역이 바로 여기에 있죠. 네, 뭐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데니까. 자, 홍대 입구역에서 뭐 도보권으로 있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신촌역 쪽에는 신촌 이대거리 상권이 짱짱하게 받치고 있죠. 자, 홍대 쪽에는 당연히 이쪽에, 네, 홍대 상권이 또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젊은 층들에 주급했던 우리 더더구나 우리가 영 리치라고 하는데 좀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젊은 부자다 이렇게 하지만 소득이 높은 이런 뭐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소득이 높은 쪽에 뭐 학생들 수요 이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쪽 어떤 번화한 주거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그것도 프리미엄급들을 좋아하겠죠. 자, 연세대 뭐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 이대도 바로 여기 있죠. 물론 뭐 신촌 세브란스도 위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직장인 수요까지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거의 뭐 18,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 부가현뉴타운 12,000세대 하면 지금 3만 세대가 지금 뭐 마포 정말 그 지금까지의 마포의 모든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했던 마용성광 그렇죠. 그 핵심이 바로 이런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직장인 수요도 많은 게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시청이라든지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종로 쪽에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공덕역 쪽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가장 번화한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마포 업무지구가 그대로 받치고 있고 지금 서강대교를 바로 건너가면 바로 여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 15만 명의 또 어마어마한 또 수요들이 있죠. 자, 지금 공항철도 타고 가면 바로 상암 DMC까지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암 쪽하고 지금 이런 그 세브란스 위쪽하고 지금 이쪽에 종로 쪽하고 지금 마포 쪽 업무지구하고 여의도 업무지구하고 정말 수많은 업무지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또 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짱짱한 이런 유명 사립대학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정말 다이아몬드 황금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지 위치를 보니까 주변 대학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주변에 또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정말 공실 걱정 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위치에 있는 서울시 창천동의 서대문구의 오피스텔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21년에 준공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뭐 제가 개발 호재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연대 정문. 네. 정문 앞에 있다는 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고요. 자, 2호선도 머리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신촌역 초역세권 네, 도보 3분 이것도 머리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권 신촌 이대거리하고 홍대거리 있는 대로변 입지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종로, 마포, 여의도, 상암 4대 업무지구 이 직장인 일자리까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또 지어지는지 건물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아주 대로변에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또 토지 가치가 높은 대로변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22세대니까 또 상당히 또 뭐 대단위가 되겠죠. 자,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세탁기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이쪽에 욕실도 잘 꾸며져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뭐 책상이라든지 또 학생들 있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또 생활 공간들이 또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뭐 침실로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정말 생활 공간과 침실 공간과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런 정말 뭐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고요. 정말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만 넣으시고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창천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하면 될까? 투자 금액, 가격적인 부분 알아볼까요? 자, 일단 신촌도 지금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프리미엄급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7천, 8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2억 2,300만 원이 되겠는데 전세가 2억 1,000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 이곳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요. 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 무료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무료 세미나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정말 우리가 뭐 가격도 그렇고 또 뭐 궁금증도 그렇고 또 매물도 뭐 정말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핵심은 뭘까요? 돈 되는 곳이 어디냐 그렇죠. 그래서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직접 강의를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권 쪽의 소액 투자 전략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 서울 중심권 쪽은 지방 분들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뭐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참석하시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2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요. 정원 DNC의 김정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될 텐데요. 매도 시기, 매수 시기 이러한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예민한 감각과 함께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김정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항상 강남의 서울의 노른자 땅을 소개해 주셔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물건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부동산 1번지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죠. 강남구 역삼동에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많은 직장인들과 또 1, 2인 세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역삼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를 소개합니다. 강남역과 또 역삼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도보로 9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9.42제곱미터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39.59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방 2개와 함께 풀옵션을 갖추고 있고요. 베란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구조입니다. 매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 달 말에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2주 정도 뒤에 완공이 되는 역삼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역삼역 주변에 빌딩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다세대 주택은 굉장히 또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없다고 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역삼동 워낙에 배후 수요가, 배후 지구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입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바로 입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매물은 강남역하고 또 역삼역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바로 핑크색 부분은 상업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른 역세권은 그 앞라인만 상업지역인데 이쪽 테헤란로는 대로 중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뒤로 주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수요층은 주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곳에 1, 2인 세대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매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철역이 많은 곳에 집값이 오른다. 라는 그러한 또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철역 개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바로 그 강남구가 33개 전철역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6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전철역을 확보한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유동인구와 유입인구, 이용자 수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자치구를 다니는 전철 노선은 바로 2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2호선은 15개 자치구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삼역과 강남역이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로 한데요. 1, 2인 가구가 바로 입주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1, 2인 세대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71%가 넘는 숫자가 바로 역삼동의 1, 2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은 수익형 상품 투자처의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강남구는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남구가 교육 1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구청장은 혁신 교육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15억 원을 받아서 교육 사업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1번지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든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역삼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구 하면은 최근에 정말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천지개벽 수준의 개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개발들이 한 번에 일어나서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삼동은요. 최근에 정부가 GBC 건립에 대한 심의를 좀 서두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개발 호재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강남구에 정말 굵직한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
매물지에서 가장 가까운 그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매물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삼성역이 있습니다. 2025년이면 천지 개벽할 정도의 수준의 개발로 해서 많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성역입니다. 교통, 문화, 스포츠, 비즈니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요. 영동대로 통합 지하 환승센터 사업은 교통과 문화 중심의 개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GTX까지 이곳을 지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문화 중심의 삼성역으로 변모가 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의 굵직한 개발 호재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구가 그동안에 노후된 그런 아파트들이 또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재건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건축의 열풍이 불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새로운 명품 아파트,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포동을 비롯해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동반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삼역 부근의 노른자의 땅,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있습니다. 호텔과 업무, 판매와 문화, 컨벤션 시설을 갖춘 복합 업무 시설이 쌍둥이 빌딩 2개로 세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중심 지역답게 굵직한 이렇게 호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역삼동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밝다고 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특히 역세권에서는 더 귀한 다세대 주택을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되는 신축이죠. 네, 이미 이제 준공 청소까지 다 끝나서 준공 서류가 접수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달 안으로 준공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바로 물건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호수별로 층별로 이렇게 모양새가 다른 그러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투룸 구조이면서 가전제품 3가지 다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일체형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2개 동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29세대가 되겠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 좁은 도로를 낀 그런 데가 많은데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도로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차량이 들락날락 할 때 굉장히 수월하고 또 입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1, 2인 세대가 선택하기에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과 학원생 수요까지 1년 내내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역삼동의 투룸 다세대입니다. 요즘 신축 건물들은요 정말로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은 여기는 층별이나 이런 구분 없이 뭐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매매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높은 층의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9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3억 2천에서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3억 2천으로 보고 투자금 7천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 2억 원 활용하시면 보증금과 대출금 제하시면 월세는 1억 6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수익형과 차익형 상품으로 모두가 가능한 역삼동입니다. 네, 살기 좋고요. 수요도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확실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계속 1, 2인 가구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2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형이나 차익형 모두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이제 임박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후분양 매물이라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너무나 많은 대형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찾아가셔서 내가 원하는 층, 원하는 호수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연락 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원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두 번째 물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강남 지역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볼 텐데요. 서리풀 터널의 개통, 수혜를 직접 받는 지역이죠.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2호선입니다. 여기도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입니다. 대지 면적 16.44제곱미터이고요. 분양 면적은 49제곱미터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13평이 넘기 때문에 투룸 중에서 좀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작은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준공이 났고요. 매매 가격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네, 2호선뿐만 아니라 4호선, 7호선까지 정말 많은 노선들이 지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당연히 편하고요. 또 주거 환경까지도 갖춰져 있는 서초구 방배동 입지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방배역을 오셔서 보시면 정말 유동인구가 많구나,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주변에 백석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로 인해서 방배역이 없는 것이 없게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업종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젊은 학생 수요가 많은 곳이 바로 2호선 방배역입니다. 방배역에서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방배동은 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먹자골목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호선 내방역 같은 경우도 동일 블록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7호선 같은 경우도 강남을 지극으로 가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좋은 7호선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로 움직이실 때는 이수교차로나 우면산 터널, 또 강남 순환도로나 사당 IC가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쉽게 어느 곳이든 빠르게 다녀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보사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리풀 공원 바로 밑으로 서리풀 터널이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그동안에 강남역을 가려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자로 쭉 가실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면 강남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방배동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고나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우수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학교들이 이곳에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정말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룸을 찾는 학생 수요나 직장인 수요는 늘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또 공기 좋으면 더 좋겠죠. 서리풀 공원이나 우면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 속에서 주거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설해마을과 방배 카페거리, 또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여가 활동, 또 좋은 공기 속에서 명품 주거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배동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살기 좋은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역시 이 지역도 개발 호재들에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리풀 터널도 이제 개통이 되고요. 또 이 지역이 또 이제 재건축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개발 호재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서초구 방배동의 개발 호재는 제가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리풀 터널 개통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2월에 개통 예정이었었는데 좀 미뤄져서 올 5월이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개통을 된다면 이 서리풀 터널의 개통의 효과는 정말 그 지역의 많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강남역을 이 방배동에서 단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단독주택이 참 많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단독주택들이 이제 멸실이 될 예정입니다. 즉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런 기존에 있는 다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의 그 희귀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지 위에 바로 방배 5구역이 있는데요. 이 5구역은 15개 구역 중에서 가장 큰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파트로 변모가 되면 3천여 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건축 그 구역 중에서 가장 큰 구역이 5구역인데 본 매물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주 수요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으로 바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칠성부지 개발 이야기입니다. 강남역에 보시면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이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칠성부지가 있는데요. 코롱부지하고 합해서 8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은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복합 기능을 갖춘 복합 빌딩으로 다시 세울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삼성타운 규모의 3배 정도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리풀터널 개통과 함께 또 재건축에 대한 수요, 롯데칠성부지 개발까지 굵직한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의 개발 호재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서리풀터널 5월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을 미리 사놓으면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더워지기 전에 좀 집값이 상승이 되는 좀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바로 지난달에 완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매주 대표님께서 이제 강남에 위치한 신축 건물들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 지역에 신축 건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땅이 워낙 귀한 곳이라서 신축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난달에 완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네, 땅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동네 지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해서 2채 정도 매수를 해서 그걸 멸실을 하고 이렇게 다세대를 짓게 되는데 지금 지가가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평당 4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가가 꾸준한 상승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전에 건축주가 그전에 이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좀 저렴한 분양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준공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 다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 같은 경우 6m 도로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 뒤로 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8m 정도의 도로를 확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함께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일부 호수는 서리풀 공원이 조망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부 시설 말씀드리면
내부는 천장용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LG 하이샤시 이중창으로 또 샤시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방음이나 방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층간소음 매트가 깔려있는 다세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옆집하고 눈을 흘리고 윗집하고 이렇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CCTV와 함께 이중 보안문 또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무인 택배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급진 방배동에 딱 어울리는 투룸 다세대입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곳의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전세는 3억 2천. 충분히 맞춰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하시면 6,500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대출 1억 9천만 원 활용하시면 1억 8,500이면 월세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이 앞두고 있고 또 우수한 학군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방배동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로 인한 그런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배동 투룸 다세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표님과 함께 1대1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네, 우리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상담부터 부동산에 대한 고민까지 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022128-8560번으로 예약 주시고 대표님을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원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tv.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과 또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더 알찬 정보로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